한 달도 안 돼서 같이 매도했다고 해도 이거는 통산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로 명작을 만들어 드리는 부동산 명작 한명아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제일 어려운 게 양도세. 이 양도세는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완전 정복을 꿈꾸면서 저도 같이 고객님들하고 양도세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양도세는 합산해서 과세하는 합산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는 누진세입니다. 이 많이 번 사람하고 조금 번 사람하고 같은 세율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양도세 신고는 매도하고 2개월 뒤 말일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라는 걸 하는데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한 해에 팔았다 하면 각각 예정 신고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듬해 5월까지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산된 매도 차익에 해당되는 세율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각각 적용됐을 때보다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부동산에서 각각의 필요공제는 빼주겠지만 인적공제는 1년에 한 번만 빼주기 때문에 양도 차액이 많이 높은 세율로 적용되고 인적공제도 한 번밖에 받지 못하니까 부동산은 1년에 한 개씩만 매도하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도하시면 양도세가 합쳐져서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요. 그런데 이런 양도세 합산과세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 마이너스로 차손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있게 마련입니다. 꼭 이익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반드시 이익이 나는 부동산과 같은 해에 같이 합산해서 같이 팔아서 합산과세한다고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거를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투자하실 때 매도 시점, 양도 금액 등 우리가 내년 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 내년 거를 계획해 보시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합산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양도세에 합산되는 것으로 절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절세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또 알고는 계시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 게 요 며칠 전에 세율이 다른 과세도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이 통산되는지 질문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양도세 계산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다가 이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답변 먼저 말씀드리면 세율이 달라도 같은 그룹의 양도세라면 차손과 차익이 통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세율은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로 되어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했었을 때만 이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으로 1년 미만에 팔게 되면 70%, 지방세까지 77%,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세율과 단기세율로 이렇게 세율이 달라도 양도소득 금액은 그룹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같은 그룹 내라고 한다고 하면 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본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그룹을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주식 파생상품 이런 식으로
세 그룹으로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의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 내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자산의 양도 금액과 통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서 1억 원의 차손이 발생했고 부동산의 양도에서 1억 원의 양도 금액이 발생한 경우 주식과 부동산은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 차손은 부동산의 차익과 통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분양권을 샀다가 마이너스 P로 매도를 했다. 그러면 내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 다른 부동산과 같은 해에 매도했다면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통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 잘만 따져보면 대단한 절세 방법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절세 방법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매매할 때 1년을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을 통산해 준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24년 12월 20일에 매도한 마이너스가 난 차손과 25년 1월 2일에 매도해야 할 이익분 차익을 한 달도 안 돼서 같이 매도했다고 해도 이거는 통산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이익이 난 걸 그해 2개를 매도하면 2개의 차익을 더해서 더 높은 세율로 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하는 경우 잔금일을 약간만 조정을 해서 그 이듬해 1월 1일에 매도할 수 있다면 양도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해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봄에 24년 3월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P가 난 분양권을 매도해서 1억 원의 차손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 24년 12월 31일 이전에 1억 원의 차익이 남은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하면 이분은 양도세가 될 게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손과 차익을 서로 상세해서 양도세를 안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1년이나 2년 미만의 단일 세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은 1년 미만에 매도를 한다면 70%, 1년에서 2년 미만에 매도를 한다면 60%, 이런 단일 세율이고 2년이 지나야 기본세율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세율이 달라도 이런 것도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로 팔 수밖에 없는 부동산을 매도하셨다고 하면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높은 단기 세율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을 같은 해에 같이 매도한다고 해도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세율이라 너무 세율이 높아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현금화로 해서 다른 투자를 또 대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매도하고 싶어도 단기 세율이 너무 높아서 현금화하기 힘들었던 부동산도 마이너스로 매물단지 같은 부동산을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은 해에 매도해서 빠르게 현금화하신다라고 하면 고객님들의 부동산 투자에 탄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양도세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머리가 조금은 아파도 세무사에게 질의를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나만큼 절실하게 양도세를 계산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게 양도세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5년의 10대 키워드 중에 원포인트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소소한 목표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나가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로 고객님들의 원포인트 업을 위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김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